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동우입니다. 오늘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그 내신 등급이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의 내신 등급,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의 내신 등급 얼마 전에도 제가 찍었던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건 학생부 종합전형은 보통 학생부 교과에 비해서 그 대학의 학생부 교과가 뭐 2등급 때에 학생이 들어갔다면 보통 이제 3.5등급까지는 이제 커버가 가능하다라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대학의 사정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내신 등급이,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가 내신 등급이 만약에 1.5등급이다라고 한다면 그렇지만 이제 그 학생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수능 최저가 걸려 있는지 안 걸려 있는지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학생부 교과에 비해서 학생부 교과에 비해서 내신 등급이 1등급 내지는 1.5등급.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2등급, 3등급도 차이가 있었어요. 한 4, 5년 전에는. 하지만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학교생활 기록부가 이제 빵빵해지면서 전체적으로 많이 수준이 올라와 있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지금은 1등급 내지 1.5등급 미만까지는 봐줄만 하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보통의 경우에 그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해 놓고 나서도 지원해도 내신 등급이 턱없이 낮은 아이들이 합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내신 등급이 턱없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합격했다는 것은 그 아이에게 매우 특별한 경우가 있는 거죠. 이럴 때 많은 학부모들은 그 아이는 특목고나 자사고일 거야 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게 제일 많은 케이스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반고인데도 불구하고 학생의 역량이 매우 빼어나게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늘상 이제 그 평가하는 사람은 이 아이가 내신 등급이 이렇게 높은데도, 그러니까 내신 등급이 이렇게 낮은데도 합격할 만한 요소가 학교생활 기록부 안에 있기 때문에 합격을 시켜주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요소가 뭐냐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적극성, 자기주도성, 의사소통 능력, 협업 능력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은 아이가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아이가 학교 생활을 매우 잘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매우 잘 한다는 전제 조건에는 물론 인사도 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제가 다른 책에서 썼던 것처럼 어떤 수업의 태도, 예를 들어 선생님의 눈을 따라간다, 필기한다, 질문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처럼 이제 같은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럴 때, 이 교사는 아이하고 의사소통도 되는 데다가 아이가 그런 수업 중에 나타난 여러 가지 태도들을 보고서 그것을 바탕으로 기록을 해주게 되는 건데, 어떤 아이에 따라서는 이런 것들이 매일 반복적으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지만 교사는 가끔 있는 어떤 행동을 보고 느끼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물론 매일매일이 쌓이는 거지만 저 아이는 매우 특별해. 이래서 아이의 태도나 이런 것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게 해주는 거죠. 하지만 교사의 입장에서는 하루에 수업 시간이 일주일에 한 20시간? 많게는 20시간, 작게는 뭐 16시간 이렇게 있거든요. 이러다 보면 굉장히 정말 수업하다가 판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매번 이해가 이해 같고 저해가 저해 같고 같은 이해가 저해 같고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자신의 어떤 전공 적합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매우 특별한 활동이 필요하다. 이 특별한 활동이 결국은 이제 독서나 또는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 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봉사활동의 경우도 두드러지게 갈리는데요. 봉사활동도 아이가 매번 그냥 시간 때우기 정도라고 한다면 별 의미가 없는 거죠. 특히 이제 이런 경우에
뭐 경희대 네오르네상스나 아니면 중앙대 다빈치나 중앙대나 한양대 이런 쪽에서는 별로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대학이 요구하고 있는 역량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면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지만 대학마다 내신 등급을 조금 더 많이 하는 학교. 왜냐하면 내신 등급이 곧 이 아이의 어떤 그동안에 해왔던 결과물이잖아요.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게 평가하는 학교가 있는가 반면에 이런 평가 플러스 활동 영역에서도 그런 태도와 자세를 보였던 학생을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럴 때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듯이 아이가 내신 등급이 예를 들어 매우 턱없이 낮은 아이들이 있죠. 7등급도 있고 5, 6등급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상위권 대학에 들어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죠? 매우 드물지만 있긴 있는 거죠. 이럴 때 아까처럼 특목고 자사고가 있지만 일반고 아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고가 그러면 어떻게 활동하면 되는데 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우리 에듀진에 있는 기사나 이런 거를 통해서 많이 이제 연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왔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우리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이에게 매니저의 역할을 해주게 되는 거죠, 아이에게. 그런데 이제 여기에 또 다른 고민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학교에서는 학교에 따라서 야, 그거 준비하면 뭐해? 라고 하는 요소도 또 있어요. 마찬가지로 또 교사들마다 또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고 아이에게 강요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아이가 이러면은 불가능한가 싶어서 안 하게 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이런 거를 원해요. 아이가 대학을 잘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대학에 가서도 또는 사회에 나가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여기서 성공적이라는 게 꼭 기능적인 역할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고 또 자신감을 갖고 사회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그 다음에 그런 거가 바탕이 돼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를 포함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그러면 내신 등급이 낮으니까 내 아이는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말고 어떤 경우가 됐든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도전해 가는, 다만 그것을 도전해 갈 때 그것을 즐길 수 있는 학생이어야 한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계속해서 사실은 정보만 제공해 주면 되죠. 하지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학부모님들은 분명히 자신의 생각이 있지만 어떤 저의 말이나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저게 저런 면이 있었구나, 이래서 내 아이를 바꿔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 그러니까 고3 한 번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지만 적어도 내신 등급을 초월한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올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발전의 기록물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것이 나의 발전의 기록물, 그 어떤 기록뿐만이 아니라 그 기록 안에는 성적이라는 요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적은 결과물로서 평가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성적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내신 등급은 그런 차이, 그 대학에 합격하냐 안 하냐의 기본적인 차이는 1등급에서 1.5등급이 일반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2등급, 3등급 때는 더 드문 경우고 4등급, 5등급의 차이는 훨씬 더 크겠죠. 매우 드문 케이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우리 학부모님들이 생각할 때는 늘상 내 아이가 도전하는 자세. 근데 그 도전이 막 고통스러우면 안 되겠죠. 매우 행복해 하면서 이게 가야 되는데, 공부라는 게 보면 공부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당연히 고통스러운 거죠, 공부는. 하지만 공부를 잘하는 아이 입장에서는 또한 그 공부가 매우 즐거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니까 다만 내 아이가 어느 상태이든 등급과 상관없이 더 도전해 가는 것들을 지도해 가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 선수 뭐 축구 선수나 야구 선수의 매니저 내지는 뭐 코치 내지는 뭐 연예인들에 보면 매니저들도 있고 또 뭐 그 안에 뭐 대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처럼 그런 역할들을 우리 아이에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지금의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어떤 이 학교 생활 어떻게 보면 이 학교 생활에 있어서 이 아이는 매우 행복한 생활을 겸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행복한 게 현재의 즐거움, 예를 들어 뭐죠? 왜 게임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만 즐거운 게 아니죠. 이런 것은 잠시 잠깐이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사회에 나가서 어떤 경제적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내 아이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를 바꿔주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삶의 태도에 대해서 제가 늘상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인재상,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는 학생으로 키워가는 것들이 결국 우리 학생을 위한 거고, 그리고 이 아이가 대학에 가서든 또는 사회에 나가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토양을 갖추게 해주는 것.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많이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유도 결국은 그것 자체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깨우쳐주게 하는 것이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신에 대해서 너무 얽매여서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내 아이는 안 돼가 아니라 더 가능성 있는 아이로 계속 담금질을 해주자는 거죠. 근데 그 담금질은 나의 재촉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아이가 서로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움직여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는데 보통 내신 등급이 어느 정도야 적정을 하냐에 대해서는 뭐 보통 한두 등급 또는 1.5등급까지는 커버가 가능하다. 다만 2등급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부터는 더 빡센 학교 생활의 기록이 필요한 거죠. 등급 차이가 많을수록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등급이 그러면 최종적으로 지 아무리 해도 자기가 1등급뿐이 못 올렸어. 근데 그 학교가 매우 특별한 학교가 아니라 일반고야. 그렇다고 하면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판단의 근거가 훨씬 더 가깝게 있는 거죠. 이렇다고 하면 그 대학에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대학도 정해지는 거지만 이 아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서울대야, 나는 뭐 한양대야, 나는 중앙대야, 성균관대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당연히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하지만 그것이 노력의 극복 정도가 충분하게 보여질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 그게 보고서 활동 또는 독서 또는 학교 내신에서 얻어지는 것들, 학교 내신도 어떤 특정 과목에 있어서는 얘가 뭐 1등급을 찍었어. 뭐 이런 경우라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아이들은 오히려 이 다른 기록물까지 충분하다고 하면 이 아이는 굉장히 똘똘한 아이네. 다만 잠깐 내신 등급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올라올 수밖에 없었던 이런 요인들이 있었네. 그렇지만 이 아이는 기본적으로 1등급의 아이야.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충분히 잘 수학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배워갈 수 있는 아이야.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그 아이는 합격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어쨌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내신 등급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평범하게는 1.5등급까지는 커버가 가능하지만 그것도 이제 대학의 사정에 따라 다 틀리죠. 대학의 사정에 따라는 그동안에 익히 알고 있는 대학들에 따라 이게 틀려요. 그게 대학마다 너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뭐 딱히 요 대학은 요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대략
그 학교는 내신 등급을 유심히 더 많이 보는 학교다라고 한다면 어떤 거. 다만 그런 학교라고 하면 내가 포기해야 되냐? 그런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전공 적합성이 더 가까운 그 과목을 더 빡세게 공부해서 1등급까지 찍어라. 이렇다고 하면 당연히 더 좋은 대학을 가는 거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이든 내신 등급이 턱없이 낮는데 그런 노력의 정도가 충분히 가치가 인정받아진 경우라고 하면 분명히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은 또 저의 방송을 계속 꾸준하게 시청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시고 자녀를 지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